You be trained,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백컴 배정호 세한대 교수요. 안녕하십니까.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벨벨벨. 예. 유튜브로 정선지기님께서 배종찬 소장님 190의 구박과 편애에도 꿋꿋하게 버티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이죠. 배 소장님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아, 왜 이러세요? 네. 자꾸 놀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릴 겁니다. 자, 배 교수님 먼저 뭡니까 쇼미더 뉴스 첫 번째 이야기는? 네. 계속되는 반전에 피곤하는 야권 후보 단일화. 네. 자, 말이 길 오늘 수밖에 오전에도 또 변화무쌍했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가 한 발 물러선다, 전격 수용한다 그랬는데 또 오세훈 후보가 1시간쯤 뒤에 나타나가지고 전격 수용한 게 별로 없다. 또 이렇게 나오고 이 도대체 갈피를 못 잡겠어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통상 반전의 반전이다 그러면은 뭐 좋은 쪽으로 반전의 반전인데 이거는 뭐 나쁜 쪽으로 계속 반전의 반전 또 반전 4번 정도 된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보수층 지지층 애들은 상당히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보는 이제 전체 유권자들도 굉장히 짜증 날 것 같아요. 피로도가 지금 높아지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협상팀이 2차례나 결렬됐는데 그때마다 안철수 후보가 수용하겠다 해가지고 반전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핵심 쟁점에 대해서 그래서 오세훈 후보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요구하는 야권 후보 단일화안을 수용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야 이제 정말 단일화 되는가 보다 했더니 오세훈 후보가 기자회견을 또 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뭘 수용한다는 거냐 구체적으로 좀 명확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태규 사무총장 주장하고 좀 안 맞다. 그래서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핵심 쟁점이 뭐냐?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적합도를 물어볼 거냐 경쟁력을 물어볼 거냐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미 수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양측에서? 그것도 아직 안 됐어요. 그것도 안 된 거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다 알기로는 50대 50 두 개 여론조사에서 네. 그래서 합산하기로 합산한다. 했다. 합산하기로. 그렇게 알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태규 사무총장 국민의당 경쟁력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쟁점으로 남아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국민의당 쪽에서는 네. 경쟁력만 묻자.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그 거죠. 부분이 정확하지가 그러니까 않구나. 오세훈 후보가 정확하게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정리하면 아직도 정리가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유선 전화로 할 거냐 무선 전화로 할 거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선 전화로 하면은 오세훈 후보가 유리하게 나와요. 여론조사 결과. 왜 그렇죠? 왜 그러냐? 유선 전화는 주로 응답층이 고령자가 많거든요. 60대 이상. 근데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은 실제로 오세훈 후보가 유리해요. 그리고 이분들은 또 핸드폰이 없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100% 무선 전화로 하면은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와요. 둘 다 경쟁력을 물어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한 2%포인트 이기고 그리고 적합도 물어보면은 오세훈 후보가 2%포인트 이기고 네. 100% 무선 전화로 하면은 2, 3%포인트 안철수 후보가 이기고 예. 유선 전화 비율을 한 20% 늘리면은 오세훈 후보가 2, 3%포인트 이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까지도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권 후보 단일화 그러면 앞으로 될 거냐 안 될 거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평론하시는 분들도 전망하고 예언을 하는데 지쳤을 것 같아요. 전망은 모르겠고 감정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피곤합니다. 피곤하다. 배종찬 소장님은 아까 조금 전에 오세훈 후보 기자회견 중계를 했었는데 네. 다 보셨죠? 네. 양측의 속내는 뭘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가 이게 이제 삿바 싸움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겠죠. 핵심인데 앞서 이제 배종호 교수께서는 뭐 경쟁력 적합도 말씀 주셨는데 경쟁력과 적합도는 거의 뭐 합의점에 이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유선 전화 10%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는 오늘 아침에 오세훈
또 김종인 안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의 말만 그대로 인용하자면 액면가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 뭐 유선 10% 포함 그리고 경쟁력 조사, 적합도 조사 다 반영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무협상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다르게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오세훈 후보는 등장을 해서 정확하게 제안한 내용이 뭐냐 그래야만 내가 답을 할 수 있다라고 응답을 해서 핵심은 안철수 후보가 이것만 분명히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유선 전화 10%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합의점에 이르는 것이죠. 네. 근데 오늘 안철수 후보가 오전에 전격 수용할 때 그 안을 다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걸 받아들인 거죠. 네. 네. 알겠어요. 그 논어에 공자께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신분립이라고. 자고로 위정자들은 신뢰를 잃게 되면 존재할 수 없다. 그럼요. 그 경고가 다시 또 오르는 상황. 무신분립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설 수 없다. 그렇죠. 음. 네, 아는 척해서 죄송합니다. 오세훈 후보의 그 내곡동 땅 의혹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배 교수님? 네, 이게 아주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오세훈 후보의 말 바꾸기 의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팩트는 뭐냐면요. 2009년도에 오세훈 시장 당시의 시장이었어요. 그 처가가 내곡동에 땅이 있는데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지역이었어요. 이게 이제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36억 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첫 번째 해명을 내놓을 때 오세훈 후보가 팩트를 틀리게 내놨어요. 당시에 2009년이 아니었고 2006년이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 시절이었고 자기는 시장도 재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틀리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지금 말 꼬투리 잡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게 무슨 말 꼬투리 잡기냐. 왜냐하면 이거는 당시에 본인이 이 시장 재임 시절이니까 시장이라는 행정권을 이용한 권력형 투기 의혹이 있다라고 이제 계속 세게 몰아붙이니까 또 뭐라고 오세훈 후보가 답변했냐면은 나는 그 땅이 있는지도 몰랐다, 위치도 몰랐다. 그리고 주택국장이 전결했다라고 또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게 무슨 얘기냐. 그린벨트 해제하고 아파트를 짓는데 시장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그 길을 지구지정할 때 당연히 시장이 결재가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손해 논란도 지금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어요. 오세훈 후보는 뭐라고 방어를 하고 있냐면 당초에 평당 한 주변 시세가 300만 원이었는데 우리 처가 땅은 270만 원밖에 보상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손해봤다.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는데 오히려 엄청나게 보상을 비싸게 받았는데 손해라는 게 이제 말이 되느냐. 라면서 얘기하고 또 하나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후보 사퇴 문제가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쟁점으로 계속 부상이 되니까 오세훈 후보가 배수진을 쳤어요. 만약에 이게 한 점 의혹이 있다면 내가 시장직 사퇴하겠다. 후보를 사퇴하겠다. 예. 아니 그리고 또 정계 은퇴까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시장 재임 시절에도 무상급식 논란 가지고 시장직 걸어가지고 결국 사퇴하더니 또 습관성 사퇴하겠다는 거냐라고 반박하면서 또 동시에 허위사실 유포로 오세훈 후보를 지금 고발까지 한 그런 상황이에요. 민주당에서 고발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서울 쪽 얘기했고 부산 쪽 가보면 말이에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LCT 매입 특혜 의혹은 새 국면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전 주인이 아들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태풍의 눈처럼 자꾸 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부산의 LCT 의혹이 상당히 컸거든요. 당시에 MB 정부 시절에 정무수석 그리고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구속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박형준 후보가 아내도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딸도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그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많은 20억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40억이 됐으니까 각각 합치면 이제 40억의 시세 차익을 봤다라고 이제 민주당 측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 아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 아파트를 보니까 또 아들이 갖고 있다가 아내에게 넘겼어요. 그러니까 또 의혹이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박형준 후보는 전혀 불법이라든지 비리라든지 특혜가 없다.
다 정상적인 거래다라고 지금 방어를 하고 있고 그럼 민주당 측에서는 아니 아들이 무슨 돈이 많아서 20억이나 어디서 나서 이걸 샀느냐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명박 다스와 닮았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도 그러고 또 지금 박형준 후보의 부산 LCT 아파트 의혹도 그러고 그래서 두 사람 다 MB 아파트다 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4월 7일 보궐선거 한 20일 정도 남은 거죠? 네.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0일도 안 남았죠. 그렇지 못 남았죠. 한 17일 정도 남았죠. 지금 그리고 또 후보 등록을 어제부터 이제 오늘까지 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오후 6시까지. 네. 근데 그 한 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허경영 씨도 이번에 후보 등록을 했어요. 어저께 그렇죠. 보니까. 전 대선 후보입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표가 첫 번째로 등록을 했어요. 그것도 아 1등. 1번 타자였습니까? 네. 여론조사 결과 1등도 아니고 네. 아직 뭐 선거는 실시되지 않았으니까 등록 1등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만을 폭발했습니다. 뭐라고요? 왜 여론조사에 나 포함 안 해주냐? 오. 왜 내 여론조사는 없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경영의 공약은 특별하다. 왜 특별하냐? 국가 예산으로 복지 공약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곳간을 텅텅 비우게 만든 도둑들이 많은데 그 도둑들을 잡아서 그 돈으로 적극적인 복지 공약을 하겠다고 네. 선언했습니다. 갑자기 활빈다는 생각이. 네. 홍길동 오늘 허경영이 중요하겠어요? 중요합니다. 밑줄 몇 개 찰까요? 네, 기업 밑줄. 경영도 아니고 회사 경영도 아닙니다. 서울 경영 허경영. 네. 네, 그러니까 밑줄 몇 개 치자고요. 밑줄요 1등이잖아요. 한 후보 줄만 치는 등록. 걸로. 네. 아니 근데 허경영이라는 특정인의 이름이 퀴즈로 들어가도 됩니까? 퀴즈라고 그러지 아직 안 그랬는데요. 그렇군요. 중요하다고만 말씀드렸는데. 뭐 사탕 관련돼 있겠죠. 자, 배 수장님 네. 두 번째 쇼미더뉴스 뭐예요? 박영선 캠프 3인방 사퇴 소식입니다. 네. 어제였죠. 고민정, 진선미, 남인선 세 의원이 이제 사퇴를 했어요. 캠프에서. 네, 민주당의 지금 어떻게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론 부담 때문입니다. 뭐 이 사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피해 호소인이라는 발언을 했던 이유 때문인데요. 남인순 의원 그리고 진선미 의원, 고민정 의원인데 고민정 의원은 또 지금 캠프 대변인이기도 한데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과 관련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여론상의 논란이 됐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 다른 서울시장 보궐 후보에 집중 공세를 받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영선 후보가 일단 차단을 했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다. 지나친 공세다. 여성 폄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론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된다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피해자 측에서도 박영선 후보의 안국동 캠프 앞까지 와서 시위를 벌이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세 사람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자, 사퇴한 변인데요. 저의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이렇게 해서라도 치유가 된다면 하루빨리 해야 하지 않겠냐고 고민정 대변인이 답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민주당 쪽이 뒤숭숭하겠어요. 민주당은 뭐 납작 엎드리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명분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이 문제가 계속 쟁점이 될 경우에는 이제 2차 가해에 대한 역풍이 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방금 3인방이 캠프에서 전격 사퇴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해석이 되고요. 네. 그리고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도 거듭 사과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인 진성준 의원도요.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여성 3인방이 사퇴한 것 아닌가. 그리고 이제 피해자의 회복, 치유에 도움이 된다면은 얼마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 배 교수님 3인방 이 사태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까요? 선거에는 제가 볼 때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 확산되는 걸 차단하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뭐 그렇게 큰 변수는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후보 단일화가 되냐 안 되냐, 그리고 과연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리고 전통적인 지지층 어느 쪽이 더 결집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배정호 세한대 교수,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배 소장님, 세 번째 네. 쇼미더뉴스 뭐 보여줄 거예요? 공직자 부동산 등록제입니다. 네. 일단은 저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다루는 공직자들이 대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됐는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를 시작을 해서 향후에는 공무원,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 공기업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인데 첫 번째가 그래서 부동산 재산 등록이고 두 번째는 징벌적 환수 조치입니다. 환수 조치. 예. 부당 이익이 있다면 3배 그 이상 5배까지도 환수 조치하겠다. 특히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농지 취득 이후 불법 행위에 대해 즉각 처분 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 강화합니다. 세 번째는 감독 기구 설치입니다. 가칭 부동산 거래 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감독 기구를 설치해서 앞으로 이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발본색은 뿌리를 뽑겠다는 입장인데 오늘 LH 2차 조사 결과 발표됐는데 앞으로는 지자체 공기업 등 8,7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겠다. 신도시 지정 이전 5년 전부터의 토지 투기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네. 지금 23명 정도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배 소장님 지금 뭐 읽으신 거죠? 좀 내용을 좀 미리 숙지해 주시길 숙지는 했는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배 교수님. 네. 향후에 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기대 효과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그대로 실천이 된다면은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재산 등록을 하면은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전에 다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요. 이 부분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파급이 클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YS 정권의 공직자 재산 등록이 실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당시에 박준규 국회의장이 물러났고 장관 2명이 물러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역시 사후 처방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공직자들 부동산 등록제는 꼭 필요한데 이것과 관련해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이해충돌 방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해서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해충돌 방지법을 하지 않고 이것만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진정성이 좀 의심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쇼미더뉴스 하고요. 퀴즈 내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는 건데 원래 오늘 저희가 준비한 퀴즈가 있었는데 백컴 교수께서 문제 유치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황급히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 네. 자, 오늘 쇼미더 퀴즈 4월 7일 날이 보궐선거 날이잖아요. 네. 이 날이 무슨 요일이냐? 이건 뭐 쉽네요. 네. 힌트 주세요. 달력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그럼요. 백운 교수님 이거는 이게 이 날은 술을 써야 되잖아요. 이기기 위해서. 무슨 수를 써요? 무슨 수든 써야죠. 술을 써야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월화수목 금 중에 하나 있죠. 알겠습니다. 적당히들 좀 하시고. 네.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세요.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정자연과 과학이 만난 프리미엄 생수 닥터코아에서 커피 기프트콘, 마음까지 편안한 소파 G2 가게에서 커피 기프트콘, 환도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전국 자동차 정비업체 판매 원바이오 케미칼에서 큐마크 품질 인증 온실가스 매연 감소제를, 아이들도 마실 수 있는 1년 발효 유기농 프리미엄 탄산음료 베리크를, 부모님 드리려 샀다가 내가 다 먹어버린 과자 화성당 제과에서 건강과자를,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 제로블럭에서 매트, 판촉물은 베픽,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컵,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면과 카페 민용에서 디저트 상품권, 그리고 자연성분 화장품 라피네이저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발음 좋습니다.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종호 교수,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